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시즌이 개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시즌 경기들에 대한 리뷰와 선수들에 대한 평가로 이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2022 캐나다 시리즈가 이제 이번 프리시즌의 부제인데요. 홈 경기 두 경기가 있는데 둘 다 토론토가 아닌 에드먼턴과 몬트리올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한 캐나다의 팀 그 자체가 된 랩터스인데요. 랩터스는 정말 로스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프시즌에 심심했었을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 시즌 로스터에서 13명이 잔류를 한 랩터스 3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로스터 변화라고 하는데요. 흔히들 하는 말로 누군가의 성장은 영입과 같다는 말을 하는데 랩터스가 이 영입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는 유타 재즈와의 경기였습니다. 양팀 합쳐서 도합 5명의 캐나다 선수가 출장한 가운데 랩터스가 3쿼터부터 리바운드를 제압하며 32점 차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날 랩터스는 주전부터 11계약 선수까지 선수들을 골고루 기용하면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테드 영을 제외하고 전원이 득점을 할 만큼 볼의 흐름이나 이제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았습니다. 특히 4쿼터는 이제 로스터 경쟁을 하는 선수들 위주로 출장을 시켰습니다. 몇몇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벌크업이 된 말라카이 플린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셔스 아츄와 역시 투박했던 모습은 조금 여전하지만 다양해진 공격 스킬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이날에는 로스터 경쟁을 하는 선수들의 모습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달라노 벤튼, DJ 윌슨, 조시 잭슨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랩터스의 지금 남은 두 자리 누가 차지할 것인지 오리무중이 되었습니다. 이어진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였습니다. 4쿼터 끝났을 때 18점 차의 열세였지만 랩터스가 이걸 딛고 연장 승부 끝 값진 승리를 거뒀는데요. 프리시즌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코치스 챌린지가 나올 정도로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이날의 백미는 4쿼터였습니다. 팀 야투율이 70%에 달할 만큼 랩터스 멤버들의 집중력이 좋았고요. 특히 이 멤버들은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비보장 계약 선수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연장전에 돌입할 수 있었고 랩터스의 닉 널스 감독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연장전을 주전 멤버들이 아닌 해당 비보장 계약 선수들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조시 잭슨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유타전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이었는데요. 인터뷰 역시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전부터 달고 있었던 멘탈 문제도 랩터스에서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콜로코 코너 2점을 연속해서 넣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수비력이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공격력이 약하다는 평가와는 달리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더 지속되면 성장한다면 공격에서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날 자신은 언셀피시 가이라고 말했던 조시 잭슨 한번 믿어도 될까요? 이번 주 마지막 경기 휴스턴 로켓츠와의 경기였습니다. 정비되지 않은 어수선한 농구를 한 끝에 16점 차 대패를 하고 말았는데요. 20점, 30점 차로 대패를 해도 할 말이 없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유투였습니다. 56%에 그친 성공률이 문제였는데요. 특히 팀의 주포라고 할 수 있죠. 시아캄과 반즈의 성공률은 50%도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볼 간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어시스트보다 턴오버의 개수가 더 많았고요. 3점슛 역시 20%의 성공률이 되지 않는 프로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굳이 좋은 점을 찾자면 랄라노 벤튼이 이 경기에서도 맹활약을 했다는 점이고요. 프레셔스 아츄어가 크로스오버나 스핀 무브 같은 다양한 공격 기술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카티 반즈가 이날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선수 리뷰입니다. 일단 프리시즌 3경기 진행했는데요. 앞으로 2경기 남아있고 개막 전까지 이 선수들의 이제 계약을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현재 분위기로서는 계약이 확정적인 선수는 달라노 벤튼 딱 1명입니다. 그리고 제프 다우틴 주니어 선수도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라카이 플린이 이따가 이야기할 부상을 계기로 다우틴의 출장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우틴 주니어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즌에서에 대한 기대치도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또 다우틴 주니어의 장점은 투웨이 계약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적이나마 안정적인 출장 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언급할 선수는 스카티 반즈입니다. 이제 포인트 가드 역할을 휴스턴 로켓츠전에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불합격입니다. 센스는 있어 보이는데 노루 패스라던가 모든 부분에서 실수투성이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저는 줄 수 없고요. 이게 그냥 성장하는 과정이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대해서 무엇이 나아졌느냐, 사실은 크게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자유투 성공률이 작년에 비해 급격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상황이지만 이게 프리시즌은 프리시즌을 생각하고 이제 본 시즌에서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달라노 벤튼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이번 프리시즌에서 랩터스의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벤튼 같은 경우에는 약점의 개선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 살리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훈련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셀틱스와의 경기가 끝나고 랩터스 해설진의 알빈 윌리엄스는 달라노 벤튼에게 조지 거빈을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인즉 벤튼의 핑거롤이나 템포 푸싱 이런 모습을 보면 조지 거빈이 생각났기 때문에 이제 벤튼에게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위대한 선수죠. 이런 선수를 본받아서 벤튼도 잘 성장해주길 바랍니다. 크리스찬 콜로코 생각보다 훨씬 더 직전감의 선수였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비력은 뭐 기대했던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공격력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웨이트가 부족해 보여서 좀 걱정을 했는데 이로 인한 문제도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시즌이 시작돼도 NBA 본 무대에서 잘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목표는 이제 올루키 세컨 팀인데요. 콜로코가 아무래도 공격 기술이 딸리다 보니까 이제 올루키 퍼스트 팀에 들긴 좀 어려워 보이고 33번 픽 선수인 것을 감안한다면 세컨 팀에 들어도 이제 성공적인 본인의 데뷔 시즌을 치른 셈이 되겠죠. 또 파스칼 시아캄과 같은 카메룬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시아캄이 굉장히 아낀다고 하는데요. 이런 케미를 바탕으로 잘 랩터스에 적응하며 성장해 가길 바랍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루디 게이와의 충돌로 말라카이 플린이 안면부에 부상을 입었는데요. 큰 결장은 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안면부 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스크를 쓰고 출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홈 어드밴티지가 강해 보이는 팀이 어디냐는 설문조사에 랩터스가 1위로 꼽혔는데요. 해당 설문조사는 일반 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구단의 GM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였기 때문에 좀 더 흐뭇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스케줄 안내입니다. 프리시즌 경기는 이제 2경기가 남았고요. 마지막 경기는 몬트리올에서 셀틱스를 상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이 2경기의 프리시즌을 통해서 바라는 거는 이제 딱 한 가지, 기본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경기 랩터스의 3점슛 성공률이 너무나도 심각했고요. 또한 하프코트에서의 공격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점 역시 시즌이 진행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랩터스가 이제 비시즌과 제대로 갈고 닦아온 모습들을 좀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다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